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들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말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 표구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제 자신은 선거를 앞두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자 저 혼자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자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 지인에게서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하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6.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치른 것이 언제인지 다 알고 계시죠? 1948년 5월 10일입니다. 이때에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재헌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치러지는 민주주의 선거였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남한 쪽에서의 총선거가 끝나고 나흘 뒤에 북한은 남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70% 이상 북에 의존해왔던 남한의 모든 동력이 멈추고 암흑천지가 되었다. 전차도 멈추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다. 이대로 얼마 못 가서 남한은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다 건너 미국의 발전왕이라고 하는 워커 시슬러가 남한의 딱한 사정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긴급 대안책으로 함선 2척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긴급 한국으로 가져와 한 척은 부산항에 한 척은 인천항에 정박하고 송전선에 전기를 연결하자 남한은 다시 전기를 켤 수가 있었다. 얼마나 안타깝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암흑천지의 서울과 전국이. 그런데 시슬러라는 사람이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배에다가 발전소를 설치해서 송전선에 연결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8년 후 경무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간 시슬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대통령에게 건넸다. 그 상자 안에는 은빛 희미한 작은 우라늄 덩어리가 있었다. 각하, 이 우라늄 덩어리 하나가 발전소 수천 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석탄도 기름도 안 나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도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시작하면은 안 되겠소.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시슬러가 지금부터 연구해도 20년 후에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당장 합시다. 시작합시다. 우리 후손들도 빛이 있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이 대통령의 말을 들은 시슬러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 협력 기구를 만들고 1959년 서울 화력발전소를 세우며 시슬러 자신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슬러가 시작한 그것이 지금의 한국전력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어야 하고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말을 강조하면서 요즘에 배를 타고 1개월을 가야 하는 먼 미국 땅에서 아무런 연고도 책임도 없는 이의 이런 희생적인 헌신 속에 기초가 세워졌다.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이 정도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건설에 헌신하고 희생한 세계 각처의 사람들을 찾아 훈장도 드리고 국가가 감사 인사를 그 후손들에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글쓰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었는데도 저는 올챙이 시절이 없었노라. 누가 도와달라고 했느냐 반박하는 한국인들이 나도 한국인이지만 참 많이 미워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사람답게 살자. 나라에 대한 고마움, 부모, 형제, 스승이나 이웃,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선후배가 얼마나 많은가. 은혜를 배운 망독하지는 말자. 세계의 이런 유능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세워주신 이 나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준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가는 순간 아주 짧은 글입니다만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않았었습니까? 선각자들의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6.3 지방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행여 선거판에 작은아마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이 모든 말씀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꼴을 바라보면은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주 인용하지 않았었습니까? 스타벅스 선거판 이용하려는 의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과연 스타벅스에 대한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선거를 앞두고 했을까? 대한민국의 주적을 밝히지 못하는 놈들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국방장관을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고 각부 장관들 그리고 국정원 원장이 누굽니까? 총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자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국민들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둑놈들보다도 못한 저질 양아치급들도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니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 또 총리, 국정원장, 각부 장관들이 왜 주적 밝히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판에 나가 있는 그런 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주적 얘기를 꺼내느냐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체성을 알아야 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작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보내준 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깨우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배은 망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배은 망독하려는 말 자체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아주 착하고 순하고 깨끗한 국민들 아닙니까? 정치권들이 이것을 이용해왔고 지금 하는 꼴들을 바라보면은 이재명의 말대로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이런 말과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개탄스러워할 뿐 아니겠습니까? 인면수심 이외에 저희들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